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장경입니다. 저도 앞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저도 좀 무대 체질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하는 브루클린 6 서밋에 참석했다 왔거든요. 여기 이제 같이 저하고 참석했던 우리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살짝 놀랐습니다. 아주 발표 자료들이 굉장히 실하고 좋더라고요. 발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더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6G가 점점 더 내년 3월 달에 우리 6G 3GPP6 워크숍이 이제 예정돼 있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송도에서 개최 예정인데요. 하면서 점차적으로 6G가 가시권에 좀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6G 글로벌이 이제 종료가 됐고, 제 발표를 끝으로 5G 버티컬 서밋의 키노트 세션이 이제 종료될 텐데, 아마 발표 자료들을 보시면 상당히 밸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포럼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6A 포럼에 오늘은 6A 포럼 중에서도 실질적인 활동을 아주 액티브하게 전개하고 있는 우리 9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전문위원회에 R&R, 리더십 그리고 어치브먼트를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E 포럼은 5G 포럼으로 발족해서 2013년 5월에 10년이 되는 생일날 작년 5월 30일 날 6G 포럼으로 트랜스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PPP입니다. Public Private Partnership Organization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민관 협력 포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 6G 포럼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입니다. 보시면은 전 세계 21개 기관과 우리가 MOU를 맺고 있습니다. 가장 근래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에 우리 또 이런 행사 기간 동안에 미국 NGA와 MOU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ITU의 WTSA 행사 한 2주 전쯤에 인도에서 델리에서 우리가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바라6G 얼라이언스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국내 이런 이벤트들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현재 49개의 이런 회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2개의 회원사가 더 가입을 해서 현재 49개사가 됐고요. 저는 이제 50번째 회원사가 어디가 될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뭔가 상품을 좀 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10개 의장사가 있고 현재 대표 의장사는 LGU 플러스에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24개사, 그리고 정부의 에이전시들, 정부 기관들 7개 기관들, 그리고 글로벌한 회사들, 예를 들어서 에릭슨, LG, 노키아, 화웨이, 퀄컴, 이런 여러 회사들, 그리고 또 지금 바깥에 전시하고 있는 로데도 있고요, 키사이트, 안리쭈 같은 여러 글로벌 사들도 함께 회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화이트 페이퍼하고 이슈 리포트를 발간을 해왔는데 주로 5G나 5G 버티컬 쪽에 많이 발간이 돼 왔고요. 올해부터 6G 관련된 여러 활동과 더불어서 이슈 리포트와 화이트 페이퍼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총회 전에 6G 관련된 화이트 페이퍼와 여러 이슈 리포트들이 많이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을 해왔는데, 그중에서 근래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7년간 지속되어 왔던 한국의 V2X 통신 규격을 갖다가 작년에 드디어 7년 만에 우리 셀러 V2X 기술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포럼의 여러 전문가들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초에 6A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우리 6A 포럼과 위성통신 포럼, 그러니까 우리 테레스트리얼, 난테레스트리얼 다 포함한 이런 소사이어티도 창립을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7월에 킥오프 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2차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그 포럼의 명칭 6G 포럼이지만 사실은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은 5G 시스템뿐이잖아요. 그래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활동은 5G 버티컬 확산, 뭐 에코시스템 확보 이런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20에서 30% 정도 뭐 세월이 갈수록 점점 2030년 쪽으로 갈수록 6G 관련된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6G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대표의장 그리고 자문위원장 감사님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오늘 그 전문위원회 활동을 주로 설명드리려고 우리 집행위원회 산하 우리 전문위원회 9개 전문위원회와 그 산하 10개 워킹그룹만 제가 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일단 그 2개의 팀이 있습니다. 전략팀과 그 국제협력팀이 있고요. 전략팀의 팀장을 현재 애출의 이승환 본부장께서 맡아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팀은 한 분의 팀장보다는 세 분의 부팀장을 우리가 뒀습니다. 그래서 애출의 이준환 실장, 화웨이의 강민성 전무, 그리고 퀄컴의 박성일 상무 요 세 분께서 수고를 영역별로, 물론 오버랩된 이런 영역도 있지만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 협력을 주관해주고 계십니다. 좌측에 펑셔널로 되어 있는 5개 위원회가 있고요. 우측에 버티컬로 되어 있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측의 4개 위원회는 버티컬, 5G 버티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측의 5개 위원회는 사실은 세대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초공간위원회, 하이퍼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초공간위원회 거기 자리 잡고 있어서 반드시 또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도 같은데요. 6G 기술위원회, 그 다음에 서비스위원회, 주파수위원회, 초공간위원회, 생태계위원회가 펑셔널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위원회의 차세대 모빌리티위원회, 이 위원회 명칭을 바꿔가지고 디지털 공간위원회,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위원회, 공공융합위원회 이렇게 총 9개의 위원회가 있고 산하 10개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G 기술위원회인데 아무래도 6G 개발을 연구 개발을 가장 최전선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위원회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굉장히 세월이 오래된 위원회거든요. 굉장히 그 초창기부터 생겼던 위원회라 굉장히 많은 수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산하 워킹그룹으로서는 유선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유선과 무선 워킹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간 주로 5G 쪽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든가 무슨 릴 18, 5G 어드밴스드 관련된 여러 가지 백서와 이슈 리포트를 발간을 해왔고요. 우리 이제 6G 프레임워크, ITU에서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포럼에서 작성했던 이런 비전 더큐먼트, 그 다음에 미래 기술 동향 문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커미티입니다. 서비스위원회고요.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6G 기술위원회 애출의 고용주 실장께서 맡아주고 계시고요. 서비스위원회는 아주대의 이호원 교수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이번 그 6G 글로벌의 TPC 위원장을 하셨고요. 산하의 AI 빅데이터 워킹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거의 재창립과 유사한 이런 현재 그 프로세스를 겪고 나서 다시 이제 리이스태블리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위원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 AI 빅데이터 워킹 그룹에서는 AI 네이티브와 관련된 6G 화이트 페이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회 전에 화이트 페이퍼를 발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 서비스위원회에서도 우리 특화망과 관련된 화이트 페이퍼 또는 이슈 리포트를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파수위원회, 또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나올 때마다 바쁜 위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재 동국대 황승훈 교수님이 맡아주고 계시고 한 30여 명의 위원분들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특성상 그 민관 모두 통틀어서 정부와 여러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봄철에 통신학회 더불어서
이런 그 주파수 워크숍, 뭐 차세대 주파수 관련 워크숍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초공간위원회인데, 사실 초공간위원회는 올해 신설이 된 위원회입니다. 초공간위원회 R&R이 많아요. 그러니까 NTN, 하이퍼스페이스뿐만이 아니고 오픈 랜의 워킹그룹에서부터 이게 이 초공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오픈랜도 가지고 있습니다. R&R 중에 하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공간, 3차원 공간 내비게이션 항법도 가지고 있고요. 산하에 그 양자 통신 워킹 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된 그 외부의 포럼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양자 관련된 일반적인, 그러니까 통신보다는 일반적인 이런 그 업무들을 활성화시키고 계시고, 우리 쪽에서는 특히나 양자 통신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양자통신 워킹그룹은 니아에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신생된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좀 활동을 거치고 이슈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내년 중에 의미 있는 화이트 페이퍼를 이렇게 발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9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요 그 초공간위원회가 한번 회의하고 그 저녁 먹을 때마다 우리 재원이 아주 휘청휘청합니다. 기둥불이 뽑힐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 생태계위원회가 있고요. 뭐 생태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산하의 스몰셀 워킹그룹과 시험인증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스몰셀 워킹그룹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탄소 중립과 같은 이런 R&R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워킹그룹의 명칭도 바꾸면서, 그렇다고 스몰셀 관련된 R&R 놓을 건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그 업무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시험인증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프리6G 페스타나 6G 페스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버티컬 위원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그 모빌리티 위원회는 버티컬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티컬 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위원들을 가지고 있고요. 산하의 초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2개 워킹그룹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UAM 워킹그룹하고 자율이동체 워킹그룹 2개의 산하 워킹그룹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화이트 페이퍼나 여러 가지 그 발간이나 이런 연구 또는 활성화 측면에서 아주 활발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년간 끌어왔던 우리 V2X 통신, 한국의 내셔널와이드 V2X 통신의 규격 표준을 우리가 CV2X로 결정하는 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이런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지털 공간위원회, 영어로는 디지털 스페이스 네트워크 커미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스마트 시티 위원회였었죠. 그래서 시티, 리저널,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와 관련 여러 가지 이런 그 업무 활성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한 70분이 좀 상회하는 이런 그 위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 디지털 공간 관련된 MSIT, 우리 그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국토부와도 여러 가지 그 정책 관련된 지원을 한 이런 그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화이트 페이퍼도 발간을 해왔고요. 현재 또 하나 화이트 페이퍼와 이슈 페이퍼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G 버티컬의 아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5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이제 그 차세대 모빌리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G AA 국제적인 단체와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위원회는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5G 아시아와 MOU를 맺고 마찬가지로 아주 활발한 국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아마 독일에서 5G 아시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조금 더 이런 화이트 페이퍼 발간과 같은 이런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융합위원회입니다. 니아의 이경주 단장께서 맡고 있고요. 산하의 오픈 플랫폼 워킹그룹하고 네트워크 시큐리티 워킹그룹을 두고 있고, 지금 니아의 업무하고 좀 얼라인 돼 있는 이런 업무를
맡고 계시다, 업무 활성화를 맡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랜이나 특히 정부 공공망 같은 정부망의 시큐리티 그 보강이라든가 또는 특성화 이런 것들을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올해 초에 6A 포럼은 일종의 그 법인화를 마쳤고요. 1월 말부터 시작해서 6A 포럼의 법인화 버전인 NGMA, Next Generation Mobile Research Association, 이제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는 NGMA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모바일 연구 조합이 창립이 돼서 현재 6A 포럼의 사무국을 맡고 있고, 정부와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라든가 6A 포럼의 연구 활동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5G 레슨이라고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해보면 지금 그동안 5G까지는 폴러시 리드, 정부에 의한 폴러시 리드, 우리와 같은 그 엑스퍼트들에 의한 택푸시는 아주 훌륭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봐요. 제 생각에. 자, 정부의 역할, 폴러시 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K네트워크 2030 전략도 발표하고, 뭐 1단계, 2단계 예타 같은 것들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택푸시, 뭐 6A 포럼은 물론이고, 뭐 애출이 여러 가지 기관들, 연구기관들, 우리 교수님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자, 4G까지는 괜찮았는데 5G에서 우리가 좀 모자랐던 것들, 그렇다고 4G까지 이게 잘 돼 왔다는 건 아니고요. 4G까지는 자발적으로 이게 돼 왔던 것 같아요. 이럴 필요가 없이 가장 부족한 게 지금 니드풀인 것 같아요. 소시에탈 어그리먼트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 클린 앤 세이프 소사이어티라든가 서스테이빌리티 이런 거는 물론이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5G의 버티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버티컬에 있는 생태계, 산업계 또는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아서 6G 할 때는 미리 버티컬 쪽에 있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버티컬 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소사이어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그 B2C,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우리 일반 그 국민 시민들과도 여러 가지 소통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걸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